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기업 실무자와 경영진이라면 한 번쯤 골치를 알아보셨을 그 세 글자, 바로 ESG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져와 봤어요. 철저하게 CFO의 관점, 즉 돈의 관점에서 ESG를 뜯어볼 겁니다. 그동안 단순한 규제나 성가신 비용 정도로만 여겨졌던 이 ESG를 어떻게 우리 회사의 수익률을 높이는 강력한 전략적 투자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지 그 명확하고 현실적인 방법론을 함께 알아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솔직히 다들 속으로 이런 질문 수백 번은 던져보셨을 겁니다. ESG? 이거 결국 그냥 돈 먹는 하마 아니야? 라고요. 인증비용 내야죠, 컨설턴트 불러야죠, 보고서 만들어야죠. 정말 끝없는 지출의 굴레처럼 느껴지니까요.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부정적인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볼 겁니다. 오늘 다룰 5가지의 핵심 로드맵입니다. 전략적 투자 전환부터 시작해서 재무 성과를 창출하는 5대 경로, 단기 성과와 장기 가치의 균형, 글로벌 공급망과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진의 마음을 움직이는 재무 언어까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전략적 투자 전환. 단순한 비용 처리가 아니라 전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인드셋의 차이가 사실 모든 걸 결정합니다. 우리는 보통 인증비나 지속 가능성 보고서 작성 같은 걸 단순 지출, 즉 비용 마인드셋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그냥 영수증 처리하고 끝나는 거죠. 하지만 이걸 투자 마인드셋으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똑같이 돈을 쓰더라도 이 지출이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의 에너지 원가를 낮추고 신규 고객과의 계약을 따내고 심지어 대출 이자율까지 낮춰주는 구체적인 투자 수익, 즉 ROI로 돌아오게끔 구조를 짜는 겁니다. 단순한 지출이 강력한 전략적 자산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죠. 두 번째 섹션, 재무 성과 5대 경로입니다. ESG가 실제로 어떻게 돈이 되는지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이 과정이 단계별로 어떻게 확장되는지 하나씩 짚어볼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당장 눈에 띄는 첫 번째는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에너지를 아끼고 폐기물을 줄여서 즉각적인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친환경 요건을 충족해서 전에 없던 새로운 고객을 끌어오는 매출 확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스크를 낮췄다는 점을 어필해 우대금리를 받아내는 금융비용 절감입니다. 네 번째로 혹시 모를 산업재해나 천문학적인 벌금 같은 리스크 완화를 거쳐 마침내 시장과 투자자들의 굳건한 신뢰를 얻어 기업 가치 자체를 확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기 성과 대 장기 가치. ESG 전략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밸런스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ESG가 너무 막연하게 느껴질 때는 이렇게 시간축으로 쪼개서 접근해야 합니다. 당장 이번 달 전기료를 줄이거나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단기 과제들은 즉각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건 조직 내에서 ESG가 진짜로 돈이 된다는 걸 빠르게 증명하고 신뢰를 얻는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반면에 공급망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거나 이사회 구조를 바꾸는 장기 과제들은 어떨까요? 당장 통장에 돈이 꽂히진 않더라도 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궁극적인 가치를 상승시키고 치명적인 리스크를 방어해줍니다. 이 두 트랙이 톱니바퀴처럼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야 지치지 않고 확실한 ROI를 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섹션은 글로벌 공급망과 데이터입니다. 본격적인 수주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죠. 글로벌 B2B 비즈니스에서 지금 가장 무섭게 떠오르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수주 경쟁력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파트너나 납품업체를 고를 때 이제는 탄소 배출량이나 인권 실사 같은 데이터를 기본으로 요구합니다. 그것도 아주 깐깐하게 검증 가능한 정량적 데이터로 말이죠. 예전에 ESG가 그저 기업 이미지 좋게 포장해주는 도구였다면 지금은 엄격하고 절대적인 구매 요건 그 자체입니다. 선제적으로 깔끔하게 관리해둔 데이터가 없다면 애초에 계약 테이블에 앉을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ESG는 내 지갑을 닫는 방어적 전략이 아니라 고객의 지갑을 활짝 여는 공격적인 전략이다라고요. 투명하게 지표를 공개하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거 단순한 규제 대응 절대 아닙니다. 깐깐한 글로벌 고객사들의 선택을 받고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지켜내고 또 확장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잘 정리된 데이터가 곧 내년도 우리 회사의 매출액을 결정짓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경영진을 위한 재무 언어. 어떻게 경영진을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 팁입니다. 우리가 이사회나 CFO를 설득할 때 가장 많이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철저한 번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여서 친환경 경영을 강화했습니다. 정말 좋은 말이죠. 하지만 이건 철저히 환경의 언어입니다. 경영진이 당장 예산을 결제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번역하셔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에너지 원가를 10% 절감했고 덩달아 잠재적인 공급망 리스크까지 완화해서 핵심 고객사와의 대형 계약을 안전하게 방어해냈습니다. 어떠신가요? 완전히 다르게 들리죠? 훌륭한 ESG 관리자는 자연의 언어가 아니라 철저하게 돈의 언어, 즉 재무적인 언어로 성과를 환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회에서 살아남고 예산을 따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장 내일 출근해서 우리 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거창한 글로벌 트렌드에 너무 압도되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5단계 실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실용적인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일단 우리 회사의 전기요금 고지서나 폐기물 처리 비용 같은 기존 비용 구조부터 꼼꼼히 뜯어보십시오. 둘째, 우리의 주요 글로벌 고객사들이 도대체 어떤 ESG 데이터 기준을 요구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셋째, 당장 눈에 띄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빠른 ROI, 단기 과제부터 골라내서 실행하세요. 넷째, 여기에 투입된 비용과 우리가 아낀 금액을 철저하게 구체적인 숫자로 정량화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재무적 언어로 포장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의 전기요금 고지서와 거래처 납품 조건 서류를 펼쳐보는 것, 그게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가장 똑똑하고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착한 마음은 훌륭한 출발점이지만 결국 목적지는 정확한 숫자여야 한다. 정말 뼈를 때리는 말이죠.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한 활동이라도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결국 냉철한 데이터와 단단한 재무적 성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정확한 재무지표로 환산하고 깐깐하게 관리해보세요. 그것만이 ESG를 비용의 늪에서 건져내어 우리 회사를 진짜로 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여러분의 조직은 지금 당장 이 중요한 숫자들을 관리하고 비즈니스의 언어로 번역할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으신가요?